CH 채널 커피와 건강 이야기 105번째 준비한 영상은 어느 정도 커피를 마셔야 중독으로 진단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독한 새벽 초췌한 한기, 뼈마디 저린 삭풍, 그 한 복판에 지쳐 쓰러진 겨울을 보며 안갈색 시면에 커피잔을 든다. 원두콩을 갈아 핸드드립으로 마시진 않더라도 그 메마른 용해가 훈훈하다. 빈속에 흘러내렸을 때의 달콤한 최음 때문에 새벽이 깨어나고 감각이 깨어난다. 혼자 마시는 커피의 깊이는 고독의 깊이다. 외로울수록 커피 향은 짙고 저리다. 괴로울수록 커피 맛은 쓰고 아프다. 커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이 시간, 우린 각성의 일탈을 꿈꾼다. 충청투데이 나재필 편집부장이 커피홀릭이라는 제목으로 쓴 커피 관련 멋진 에세이적 탁월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커피를 오늘 아침 우리가 커피를 마시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졸리고 짜증나고 두통을 느낀다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스스로 마약을 끊으려고 할 때처럼 극단적인 금단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금단 현상이 다소 부드럽고 훨씬 더 온화한 형태를 가질 뿐 근본적으로는 마약 중독에서 오는 금단 현상과 유사한 형태의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미조지아 에모리대의 신경양리학 교수인 미첼 코아르 박사는 헬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이재욱 씨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하루 평균 대여섯 잔 마시는데 10년째 이어온 습관입니다. 거리낌 없이 자꾸 마시다 보니 물 대신 커피를 먹는 것 같다며 이 정도 안 마시면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평소 긴장되거나 불안한 느낌을 겪고 밤에 잠을 잘 못 잘 때도 많은데 커피를 많이 마시기 전엔 없었던 증상들입니다. 또 흡연이 커피를 부르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울 때 커피를 찾게 되고 커피를 마시면 담배를 피우는 일종의 악순환이 일상화되고 말았는데 이 씨는 과도하게 마시는 커피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커피를 손에서 놓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직장인 김모 씨의 일상엔 커피가 빠지는 날이 없는데 아침의 시작은 아메리카노입니다. 출근길 커피 전문점에 들려 중간 사이즈의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삽니다. 그리곤 점심 식사 이후 중간 사이즈의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데 업무 과다에 시달리는 오후 시간엔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퇴근 이후 만난 친구들과 저녁 식사 후 또다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김 씨는 매일 아침 난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말을 달고 사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정체 모를 두통에도 휩싸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커피에 손을 내미게 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나를 커피 마니아라 부르지만 사실 카페인 중독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모닝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출근 후 한 잔, 회의하며 한 잔, 식사 후 한 잔, 오후 미팅 때 한 잔. 평일 하루 평균 5잔 이상 커피를 마십니다. 평소보다 커피를 덜 마시는 주말이면 온종일 두통에 시달리거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평일에는 쌩쌩하다가 주말만 되면 컨디션이 크게 떨어지는 리듬이 반복되는 경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실러 대학 예나 연구원들이 하루에 3회 이상 커피를 즐기는 24명의 사람들과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거나 전혀 마시지 않은 32명의 개인을 모니터링한 결과 커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겨 커피를 마시려는 일반 커피 드링커들은 마시고자 하는 그 커피에 대한 욕구가 높았지만 하루에 커피를 3회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카페인에 중독돼 습관적으로 커피를 찾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커피를 좋아하고 즐긴다기보단 커피 그 자체를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패턴을 가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는 중독 증상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마약과 마찬가지로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는 사람도 중독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기호식품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커피를 마시면 중독으로 진단할까요? 사실 카페인을 중독이라 불릴 만큼 과다 섭취할 경우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정규 교수는 의학적으로는 카페인 중독이라는 질병이 없다. 그래서 특별한 치료 방법이나 카페인을 배출하는 약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페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데 많이 들어있다.
커피나 콜라 외에도 감기약이나 녹차 등의 일반 식품에도 함유돼 있다. 이를 통해 카페인이 체내에 쌓일 수 있으므로 잘 따져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카페인 중독 때문에 병원까지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226명의 환자가 카페인 중독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하루에 쌀보다 커피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국내에서 소비된 음식 중 커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12.2회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치와 쌀이 각각 11.9회, 9.6회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가 제시한 성인의 카페인 1일 권장량은 400mg입니다. 식약처가 2012년 커피 전문점 22개 브랜드의 아메리카노를 수거해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했더니 평균 125mg이었습니다. 하루 3.2잔을 마시면 권장량을 채웁니다. 믹스커피는 하루 5잔 이상 마시면 권장량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커피를 마셔야 중독으로 진단할까? 미국 정신의학회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250mg 이상이면서 수면장애, 두근거림, 위장장애, 흥분, 안면홍조, 맥박불규칙 등 총 12개 진단 항목 중 5개 이상의 증상을 보이면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체크리스트 나도 카페인 중독일까에서 24시간 커피를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이 3가지 이상 나타나면 카페인 중독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커피를 갈망한다. 머리가 아프다. 근육통이 생긴다. 불안하다. 짜증이 쉽게 난다. 손이 떨린다. 속이 메스껍다. 우울하다. 집중이 안 된다. 피곤하다. 그리고 미국 정신의학회가 밝힌 위의 항목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5가지입니다. 다음은 누구라도 카페인에 중독됐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카페인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두통 현상입니다. 카페인을 갑자기 끊을 경우 빠르면 12시간,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카페인 두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20시간에서 48시간의 정점에 달하지만 커피 한 모금만 마셔도 금세 사라지는 증상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교감신 경계를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평소 카페인 섭취가 많은 사람은 뇌혈관 수축 상태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커피를 중단할 경우 수축된 혈관이 이완되는 과정에서 신경이 두개골을 눌러 두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페인 중독의 대표적인 두 번째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커피를 매일 마시던 사람이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경우 피로감과 졸음, 무력감이 몰려오는 것을 대표적인 카페인 중독 증상으로 꼽힙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평소 하던 대로 규칙적인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수준이 크게 감소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카페인 중독의 대표적인 세 번째 특성은 집중력 저하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카페인이 교감 신경계를 자극해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커피를 마시다가 중단했을 경우입니다. 커피의 섭취가 없으면 두뇌 회전이 안 된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면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페인 중독의 네 번째 대표적인 특성은 우울증 현상입니다. 카페인은 특히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 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섭취를 중단할 경우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 중독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마지막 5번째 현상은 근육통입니다. 커피를 끊으면 감기 몸살을 앓는 것과 비슷한 근육통이 생긴다면 이는 카페인 중독 증상의 하나로 짐작하시면 됩니다. 카페인으로 인해 경직된 근육이 이완되면 원래의 자기 상태로 돌아가려다 보니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1리터 이상의 특대형 커피를 즐기는 최근의 트렌드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 카페인은 건강한 성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우연히 먹거나 안 먹어도 그만인 음료일 뿐입니다. 그러나 카페인 민감성 환자, 임산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안전한 식품 첨가물이라는 말로 무책임하게 방치되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커피라는 이름의 탈을 쓴 카페인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카페인 중독에 대해 우려되는 점은 캔과 페트병 등 바로 마시는 커피로 소위 병이 커피와 관련된 카페인 중독의 위험성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거익선이 식품업계에 번지고 있는데 대용량 커피는 최근 들어 불티나게 팔리면서 새로운 커피 트렌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사이즈, 빅버디 사이즈, 메가 사이즈, 전보 사이즈라 일컫는 1리터 이상의 특대형 커피, 대빵 커피들은 대부분 그냥 병째로 꿀꺽꿀꺽 마시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용량 커피를 순간적으로 그리고 밤낮 없이 계속 마신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지마비 현상, 뼈 약화 현상, 심정지 사고 체험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어느 정도 커피를 마셔야 중독으로 진단할까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해 최근 특대형 커피를 마시는 트렌드에 대한 위험성과 연결시켜 커피와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저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는 이 채널의 큰 자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